안녕하세요. 건강하고 똑똑한 청년 생활을 위한 실전 압축형 강의 꿀팁 캠퍼스 독립편 진행을 맡은 운영사무국 이상은입니다. 꿀팁 캠퍼스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꿀팁 캠퍼스는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청년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 주도형 사업을 시작했고, 저희가 지금 있는 이곳 구로구에서는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로구는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으로는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동네 소모임 및 또래 멘토링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비롯한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꿀팁 캠퍼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구로구 청년지원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참여기구로 설립되어 2017년 12월 1기가 발족된 이후에 현재 2기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 사무국으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안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꿀팁 캠퍼스 독립편 강의를 진행하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함께 해주실 분은 1일 생활밀착연구소 여음의 차희영 강사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 동안 재미있는 강의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독립생활에 관한 유익한 꿀팁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환영합니다. 차희영 강사님입니다. 채팅창으로 박수 크게 쳐주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사님. 강사님 강의를 듣기 위해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한번 짧은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에 붉은 이렇게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오늘 독립에 대한 그 궁금한 것 많이 있으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독립하고 싶지만 고립되긴 싫어라고 해서 책 제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독립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책인데 이 책 제목을 좀 따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릴게요. 저는 1인 생활 밀착 연구소 이제 여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사람의 삶에 주목하는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1인 가구로 혹은 1인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로에도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있듯이 서울시에도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있고 사실 이제 구로 말고도 23개구에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청정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소셜 다이닝이라고 해서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관계를 맺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가 이제 비말 감염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 활동을 근 2년 정도는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을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소셜 다이닝을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밥 같이 먹으면서 관계를 계속 넓혀가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화신님, 요즘 모이지 못하는 것이 많아서 아쉬워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너무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좀 만나게 된 것도 엄청난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잘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구로구에 사는 건 아니고 이제 마포구에 혹시 연남동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연남동 혹은 망원동 뭐 이런 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연남동이랑 연남동 바로 옆에 성산동 사이에 곁이라고 하는 1인 생활자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인 가구들이랑 뭐 공동구매 같은 걸 해가지고 수박 한 통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수박을 뭐 4분의 1통씩 해가지고 공동구매하거나 혹은 와인을 엄청 많이 사가지고 와인 먹고 싶은 와인들을 좀 나누는 일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 공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지금은 흰벽으로 돼 있지만 지금 또 사진전을 하고 있어요. 내일까지. 그래서 1인 또 문화예술인들, 예술인들한테는 또 이런 벽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를 하시거나 공연을 하시거나 하실 수 있도록 또 이런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연남동에 놀러 오실 일이 있다. 망원동에 잠깐 놀러 오실 일이 있다. 제가 막 코로나 상황이라서 막 오세요 이렇게까지는 하기가 좀 어렵고요. 하기가 조금 어렵고 만약 오실 일이 있다면 잠깐 들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요. 아 신미님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한번 곁에 놀러 오세요. 그래서 저희는
1인 생활자의 늘 든든한 곁. 그래서 동네에 저는 연남동에 살고 있어가지고 동네에 든든한 곁이 되고자 이제 곁이라는 공간을 이제 운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고양이 곁, 밀고양이 집도 있으니까요.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받았었는데 질문 받은 것 중에서 언제, 어떻게 독립을 하면 좋냐?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언제 독립하지? 나 언제 독립하지? 그리고 나 어떻게 독립해야 되지? 막 이런 걸 하셨는데 사실 독립을 내가 계획해서 하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보통 독립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계획대로 독립을 하는 사람은 진짜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죠. 사실 이제 저는 어쩌다가 독립을 한 케이스거든요. 이렇게 부모님이 지방으로 내려가신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제가 혼자 서울에 동그라니 남게 돼가지고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독립을 하게 됐고 처음 살았던 집이 옥탑방. 처음에는 제가 이제 경기도 성남에 그 모란시장이라고 혹시 아세요? 모란시장? 그 조류독감 제일 먼저 퍼진다고 맨날 했었던 네, 거기에 살았었는데 그 시절에 거기에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갑작스럽게 지역도 거기가 이제 외가 식구들이 또 서울시의 강동구라고 있어요. 천호동이라고 혹시 아세요? 강풀 작가 혹시 강풀이라는 만화가 아세요? 강풀 작가가 천호동에 사는데 어쨌든 거기에 또 식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친척들이.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는 이제 부모님이 왔다 갔다 많이 한다고 경기도 광주 이런데 그래서 중간에 경기도 성남에 갑자기 누구도 지인이 없는데 혼자 살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독립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마음 먹었을 때가 그때가 좋을 때다. 내가 마음 먹었을 때가 좋을 때지 우선 좋을 때가 없다. 막 돈을 엄청 많이 벌어놨을 때 혹은 내가 뭐 준비성이 많아졌을 때 준비는 늘 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다 됐다는 거의 없어. 완벽하게 이제 나는 독립을 할 준비가 됐어는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부모님과의 관계, 같이 산 사람들과의 관계로서 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돈을 엄청 벌었는데 내가 원하는 집만큼 또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또 원하는 지역이 아닐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지역이 아닐 수도 있고 친구들 또 근처에 살고 싶은데 그게 또 안 될 수도 있고 엄청 여러 가지 조건이 많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독립하면 좋을까는 내가 독립하고 싶을 때 내가 독립하고 싶다. 근데 당연히 그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독립을 했었을 때 이따가 뒤에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어쨌든 독립을 한다고 하는 건 부모님한테 저 이제 혼자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저처럼 갑자기 부모님이 너 혼자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넌 이제 혼자 살아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 이제 혼자 살고 싶어요 이러면 사실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가 독립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이 준비된 것, 독립하고 싶다 이것과 이 부모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한테 내가 독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다 하시면 보기에는 너 그거 갖고 독립 못해. 너 더 벌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정도 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죠. 나한테. 그럼 독립해도 돼요. 그럼 돼요. 부모님이 나보다 기준치가 높네. 그러면 내 기준에 맞춰서 그래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다. 하신님이 이야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대학교 때가 생각나요. 대학교를 지방에서 다녀서 독립반이 자취를 했을 때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내가 생각지도 않게 갑작스럽게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취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취직을 하게 됐을 때 갑작스럽게 또 될 수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지역이나 내가 생각지도 못할 발령을 또 받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들에 갑자기 독립을 할 수 있게 돼서 사실은 독립의 준비는 계속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혼자 살아가서 나를 혼자서 돌보고 나의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을 해야 되는 거는 계속 꾸준히 준비하고 연습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가 오면 당황하지 않게. 여러분도 지금 이 수업을 듣는 거는 그때 당황하지 않게. 내가 독립을 하게 됐을 때 당황하지 않게 이 수업을 지금 들으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독립 많이 들어봤지? 독립에 대해서 지금 많이 들어봤잖아 우리가. 맨날 이제 독립생활, 뭐 독립생활자다, 혹은 이제 독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독립도 했잖아, 진짜. 국가적 독립도 하고. 그래서 독립이란 말을 진짜 많이 쓰는데, 그럼 독립이 무슨 뜻이냐고 또 좀 그래도 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독립 봤더니 산문. 한문으로 하신님 역시 홀로 서는 것 맞아요. 독립은 홀로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홀로독이에요. 설립자의 홀로독. 근데 이게 보시면 여기가 개견 변자거든요. 변이 개견. 와 한문학 전공의 한문 1급 한자를 많이 읽고 하신님 짱이네요. 여기 개견의 변인데 옆에 있는 글자는 애벌레 촉 혹은 큰 닭 촉이라고 해서 촉. 그래서 이게 같이 합쳐서 홀로 독이라고 하는 걸 한대요. 근데 여기에 설이 진짜 많아요. 이 한문이 만들어진 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개나 닭은 이제 무리지어서 살아가는데 이제 같이 너무 붙어 있으면 싸운다. 싸우니까 서로 좀 떨어져서 홀로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게 만들어졌다.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애벌레랑 또 강아지가 이렇게 붙어 있을 강아지. 그래서 이거를 꼭 개견이 아니라 짐승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벌레인 짐승인 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뭐 또 뭐 이렇게 위에 얹고 막 이런 것들의 뜻이 있어가지고 거미를 가리키는 걸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 뜻이 그러니까 짐승 큰 그리고 이렇게 자기 것들을 이렇게 그물처럼 하고 다니는 그래서 그 거미를 뜻하는 걸 수도 있다는데 거미가 혼자 자기 집을 짓고 벌레 와서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무리지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미를 또 닮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다. 거미를 뜻한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홀로 독이라고 하는 건 여러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 혼자 있는 상태, 홀로도. 그래서 이따가 이제 얘는 자립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무리지어 살잖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 사회 곳곳에 지금 무리지어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지구라고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랑 살아가는데 나 혼자만의 시간. 내가 혼자 설 수 있는 거.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혼자 잘 설 수 있는 게 이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설립은 사람 이렇게 혼자 서 있는 모습, 혼자 서 있는 모습을 이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 중에서 혼자 서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독립을 한다고 하는 것도 여러 관계 속에서 내가 혼자 살아가는 거죠.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제 혼자 살아가는 거. 이런 게 이제 독립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제 자립보다 독립이 더 맞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독립. 근데 이제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자. 이게 코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코로 우리가 숨을 쉬고 내쉬고 숨을 쉬고 내쉬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혼자서 숨 쉬고 마시고 하는 걸 그래서 자립 스스로자. 내가 내 생명이나 삶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독립이랑은 좀 느낌이 다른 거죠. 우리가 독립하고 싶어요는 아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와중에 홀로 어떻게 설 것인가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하죠. 그죠? 관계를 많이 맺고 있고 이제 살아가면서 그리고 제일 먼저 난관은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과 관계 맺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혼자 떨어져 살 것인가, 홀로 살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홀로 있어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어떤 집, 이게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어떤 집에서도 그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넘어가서는 동네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속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립. 고립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 이 고자가 이 고자가 외로울 고라고 하더라고요. 이 고. 그래서 이제 오이가 이게 나는 모습이 열매가 이렇게 덩그러니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한문이니까 이 일을 하면 이제 아이가 부모를 잃고 덩그러니 있는 모습이 이제 고립. 외로울 고, 이 고라고 하더라고. 외로울 고. 이거 혼자 있는 상태. 다 사람들 관계가 떨어져 나가서 혼자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자립이랑 다른 거죠. 이 사람들 속에서 내가 혼자 잘 살아갈 거야. 내가 혼자 서서 잘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내가 그냥 혼자 덩그러니 남은 거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독립을 하고 싶지 고립되고 싶진 않다. 제가 제목을 잘 지었다. 이런 얘기들을 우선 드리고 우리는 오늘 이제 독립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제 얘기하는 거는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인 건 싫다.
너무 혼자 있고 싶은데 저 맨날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나가줬으면 좋겠어. 근데 혼자 있고 싶은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친구들 막 다 노는데 나만 안 불러? 아 너무 싫어. 또 그럴 순 없지. 그래서 나 막 친구들 떼고 나 말고 치맥 먹으러 가? 나를 어떻게 뗄 수 있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혼자 있고 싶은 이 시간을 보장받고 싶지만 내가 그렇다고 너무 나 혼자서만 살고 싶은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 마음이 다 있다. 그런 마음이다. 사실 이게 이상한 마음이 아니다. 내가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을 보장받고 싶지만 내가 사람들과 또 관계를 맺고 연결되고 싶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이다. 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독립에 대해서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가. 독립이 어떤 의미구나.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는 속에서 어떻게 내가 스스로 설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한 게 이제 독립이었다라고 하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의식주. 그래가지고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어. 왜냐면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지. 왜냐면 의식주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야겠어요. 그치. 잊고 마시고 사는 거. 이거 얼마나 많은 얘기, 의식주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어. 하지만 오늘은 막 엄청 많은 얘기들은 아니고 조금 이제 좀 압축적으로 함축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의식주 있는데 우리는 주부터 갈게요. 집 얘기부터 조금 해볼게요. 그 전에 이제 또 집 얘기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집 얘기부터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다 어떠세요? 자기 방이 있나요? 자기 방이 우선 있나요? 나의 방이 있다. 내 집에서는 나의 방이 있다. 혹은 나는 방을 누군가랑 같이 쓰고 있다. 자, 여러분 이제 내가 집을 어떤 공간으로 생각하는지 여러 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집을 지금 어떤 공간으로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 남겨주세요. 나는 내 집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혹은 독립할 수 있는 집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선순위로 먹여보세요. 우선.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였었을 때 이제 카페 같은 데도 1시간밖에 안 됐었고 근데 이제 회사나 일터를 잘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집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고 여러분도 지금 집에서 다 지금 강의 듣고 있잖아요. 그래 집이 또 배우는 비슷지 또 배우는 공간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간을 어떻게 지금 이용하고 있고 내가 이 공간에서 어떻게 나의 삶을 보내고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 내가 내 집에서 어떤 것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독립했을 때에 내가 살아갈 내 공간은 내 집은 어떤 공간과 가까울까? 그리고 어떤 공간으로 사용될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집이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사실 엄청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주로 이 집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은 내가 이 집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아까 쉬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는가? 노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게 있잖아요.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가? 어땠으면 좋겠는가가 하나 있고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를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죠. 체크해보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또 기타가 더 있을 수 있죠. 여러분한테는 더 기타의 무언가가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상정을 해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쭉 가져왔지만 나는 집을 어떤 공간으로 여기고 있고 그리고 난 사실은 집을 어떻게 쓰고 있고 내가 집을 사실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게 원래 있었고 생활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걸 내가 알기가.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독립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독립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을까요? 제일 먼저. 저희 독립한 지 16년? 15년, 16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독립하고 나서 제일 처음 했었던 게 뭐냐면 전자상가에 가서 8비트 게임기를 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오락기를 산 거예요.
근데 저희 집 보물 1호는 그 친구예요. 그 친구예요, 그 친구. 저는 집에서 놀고 싶었거든요. 집에서 이제 내가 쉬면서 놀고 싶었다가 가장 큰 게 작동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만화책이 진짜 많고, 만화책을 많이 놔뒀고, 그다음에 게임기도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기보다는 게임기에 게임이 많이 들어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내가 진짜 이런 공간을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면적, 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공간의 역할을 어떻게 잘 두게 할 거냐가 매칭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방이 뭐 예를 들면 뭐 진짜 1평짜리밖에 방이 없는데 나는 침대를 안 두고 만화책을 다 둘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이제 쉬는 공간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됐으면 만화책 위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뭐 식탁이 엄청 중요하다는데 식탁 위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이 공간의 면적에 대비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공간의 역할을 위해서 어떻게 꾸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그 광고 같은 걸 받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의 집이라고 이제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어플도 있고 이제 그런 데 보시면 몇 평짜리 방에 어떻게 꾸몄는가 이런 걸 되게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레퍼런스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삶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꾸리고 있는지의 레퍼런스를 많이 갖고 있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가깝게 되는 그런 어떤 상상을 더 가깝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라고 제가 이걸 좀 갖고 왔습니다. 이 사람의 한 명이 사는데 최저 주거 기준이요. 4.2평이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침실이 있거나 부엌이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개방형 원룸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막혀 있는 좀 분리형 원룸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개방형 원룸은 부엌이랑 다 같이 화장실만 분리되어 있고 이제 개방되어 있는 거고 분리형 원룸은 부엌이 분리되어서 이렇게 있는 원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내 기준에 4.2평 4.2평 잘 안 들어오죠? 4.2평 4.2평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손에 이제 뻗었을 때 몇 번 뻗을 수 있냐 몇 번 뻗을 수 있냐 이런 게 있는데 한 세 번 뻗을 수 있나? 이 정도 한 세 번? 세 번도 많은가? 한 두 번 반? 어쨌든 그 정도 되는 저희 공간이 지금 10평 정도 되는데 제가 한 5번 정도 되는 거니까 한 2번 반 정도 되는 거네요. 이렇게 내가 했었을 때 그 정도 내가 움직일 수 있을 정도 내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자, 어쨌든 이 정도의 공간이 이제 최저 기준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보다 이제 점점 그쵸 4.2평 너무 좁죠. 근데 4.2평도 없는 집도 있어. 여러분 고시텔 가봤어요? 고시텔 가봤어요? 제 친구가 옛날에 집 고시텔에 살았었는데 그것도 토끼랑 같이 살았어. 내 친구가 처음으로 독립을 해가지고 학교 앞에 있는 고시텔에 살았는데 그때 토끼를 키웠어요. 토끼. 그래서 그 친구네 집에 이제 친구가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간다고 놀러를 갔어. 그랬는데 방 안에 코코볼이 이렇게 떨어다니는 거야. 코코볼이. 그래서 그래서 무슨 너는 과자를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사냐 했더니 그게 다 토끼 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작은 집이냐면 친구가 딱 누우면 토끼 놀 자리. 토끼 놀 자리 정도 있는 거예요. 딱 눕고 토끼 놀 자리 정도 있고. 제가 처음에 살았던 옥탑방이 분리되지 않은 그냥 원룸이었거든요. 근데 딱 눕잖아요. 저 딱 눕고 바로 옆에 싱크대가 있었어. 이렇게 딱 눕고 바로 싱크대가 있는 집이었거든요. 그냥 그 정도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그 정도의 집. 근데 이제 그것도 없는 집이 있다. 부엌도 없고, 부엌도 같이 없을 수 있고, 공용으로 써야 되는 집에서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집에 사는데, 이 최저 기준이라도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최저 기준이 맞춰진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살아갔을 때 그래도 이 정도의 것을 보장받아야 된다. 근데 사실 이걸 최저 기준을 맞추자 이런 건 아니고, 정말 생계적 기준이지, 생계적 기준. 이거보다는 떨어지면 안 된다. 한 사람이 살아갔을 때 이거보다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방이 커도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딱 이제 그 성남에 살았을 때, 제 성남에 살았을 때 딱 이제 저 혼자 이렇게 딱 자고 저는 또 강아지를 키웠어요 그때. 그때 강아지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집에 강아지랑 딱 둘이 잘 수 있는 그 집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마포로 이사를 오면서 처음에 엄청 그 원룸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약 10배 정도 되는 원룸을 얻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왜냐면 부모님이 그 집에서 제가 사는 것을 보고 되게 슬퍼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제가 생각지도 않게 엄청 큰 집으로 또 이사를 가게 된 거죠. 준비하지 않았지만. 근데 이제 가서 제가 너무 집이 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는지 아세요? 제가 빨랫대를 펴놓고 잤어요. 빨랫대를. 너무 집이 크니까 불안해가지고 빨랫대를 펼쳐놓고 잤어요. 양옆에 이렇게 빨랫대를. 그래서 이 정도의 공간, 있었던 공간을 다시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클수록 좋죠. 그러니까 이게 공간을 이제 내가 있을 만큼 내가 이제 공간에 계속 있으면 익숙해지고 또 계속 사용하게 된다. 엄청 컸던 집이 또 집이 많아지면서 좁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집에 가지 못할 확률이 제일 높아요. 여러분 독립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진짜 돈을 많이 모아놓지 않은 이상 그리고 혹은 부모님이 진짜 돈이 많지 않은 이상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오르기만 하지 내려가는 일은 없어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 거의 오르는 추세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집에 그 시기에 정확하게 또 들어가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 부동산에 내가 원하는 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요새 이사를 그렇게 많이 안 간다고. 많이 잘 안 간다고. 그리고 월세가 엄청 비싸다고. 마포로 넘어오면요. 와, 이 정도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뭐 월세 120. 뭐 이 정도 돼요. 월 100, 120 남의 집 이름도 아니고 한 달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내 집, 나는 어떤 집을 원하는가, 어떤 집에 기능을 할 것인가 이런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느 정도의 사이즈의 집에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을 꾸릴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상정해 보는 거죠. 그쵸? 자취도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내가 원하는 집 갈 수가 없어.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최저 기준 이제 만든 거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주방이 있고 욕실이 있고 침실이 있고 내 거실 겸 침실이지. 그러니까 친구가 집에서 너 집이야라고 하면 이제 앉을 데가 침대밖에 없는 거야. 좀 친구를 데리고 가서 친구한테 우리 집이야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데 여기 앉아 이렇게 앉았는데 여기가 이제 침대인 거지. 소파가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그런 집에서 거의 살죠. 살 수밖에 없죠. 그런 집만 나오고 그냥 쪼개기 집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집이 많이 나오고 네, 그렇다. 근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면적에 살아갈 수도 있어서 제일 1차적으로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우선순위,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서 그걸 정리해 두는 것과 그걸 정리해 두는 거. 내가 이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정리를 해 두는 거. 내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이렇지만 사실 나는 공부도 하고 있고 여기서 일도 하고 있고 뭐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도 정리를 해놔야 새로운 집에 갔을 때 어떻게 내가 이 집에서 무엇을 해야겠구나가 정리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근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면적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상상하지 못한 구조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어떻게 맞출 거냐는 이제 집을 잘 만나야 되고 이것을 이제 주거 강의하실 때 주거 정책, 주거 강의하실 때 좀 더 잘 들어보시면 좋겠다. 제가 또 주거 정책까지는 거기까지는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요. 자, 근데 내 집만 있냐? 아까 제가 이제 내 집에서 나 혼자 사는 거, 안전한 집에서 나 혼자 사냐? 사실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독립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어떤 집에 나 혼자 살고 그럼 뭐 이제 어떻게 뭐 슈퍼도 가야 되고 사실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하면 이 동네 자체가 사실은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전철역 가까운 곳이 좋죠.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랑 유사하게 하나는 이 집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 그리고 내가 어느 동네에서 어느 동네, 내가 이제 삶을 꾸리고 싶은 곳이 어떤 동네라 하는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집을 중심으로 무엇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보냐라고 하면 이제 일터랑 학교랑 가까운 곳,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시장, 슈퍼, 생협, 뭐 편의점 이렇게 나는 먹거리가 엄청 중요해. 나는 다 필요 없고 편세권이야, 편세권.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혹은 병원, 약국. 나는 사실 몸이 좀 약한 편이어서 병원이나 약국이 근처에 있어야 된다라거나, 혹은 지하철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거나, 혹은 가족들이 근처에 좀 있어야 그래도 안심을 하겠다, 안전하겠다 이러거나, 아는 친구들이 좀 많아야 돼. 나는 관계가 엄청 중요해. 나는 친구와의 관계가 엄청 중요해.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어요? 만약에 집을 이제 독립을 해야 돼. 독립을 당연히 일터나 학교 때문에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일터와 학교가 가까운 곳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만 있으면 되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건 나는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되게 가깝게 여겨야 되는지, 나는 이동을 많이 해서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이 진짜 중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진짜 관계가 정말 중요해서 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게 중요한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아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일터랑 학교,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동 시간이 너무 아까워. 하면은 지하철 버스 정류장 가까운 것보다는 진짜 근처에서 사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학교 앞에 너무 살고 싶은데 학교 앞에 못 살 수 있다니까. 그게 가장 내가 학교 앞에서 너무 살고 싶은데 학교 앞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집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어가지고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근처 살면 지각 많이 해요. 맞아요. 저 3분 걸리는 뛰면 3분인 곳에 맨날 지각했어. 맨날. 그래서 뭐 진짜 뭐라고 많이 했어. 어쨌든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치면 2시간 전에는 나가기 때문에 그게 없어. 그리고 경기도에서 서울 나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10분 차이로 막 30분씩 지각한단 말이에요. 버스 한 번 잘못하면 다음 버스 타면 늦어지고 그러니까 일찍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집이 지각이다라고 하면 아 좀만 이따 나가자 좀만 이따 나가자 하다가 늦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아까 내 집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지 혹은 내가 어떤 내가 집이라고 하는 거를 혹은 내 집을 두고 이 동네 아까 여러 가지 관계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동네라고 하는 거를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지를 정리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있으면 하나 더 있는 거는 우리 동네가 깨끗한가, 위생적으로 괜찮은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음이 괜찮은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집에 이제 가려고 하면 아침에 한번 가보고 점심에 한번 가보고 저녁에 한번 가봐야 된대요. 왜냐면 소리가 다 달라. 내가 점심에 갔는데 점심에 갔었을 때는 너무 조용했던 거야. 점심에 갔을 때는 너무 조용했어. 왜? 아이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학교에 다 갔고 유치원 갔고. 그래서 점심에 너무 조용했어. 근데 저녁에 갔는데 당당다다다다다 또 뛰는 소리가 나는 거지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특정 시간에 가봐야 되는 거지. 특정 시간에 이제 잘 수는 없으니까 이제 집을 이사 가기 전에 사실 잡을 수 없잖아요. 저 전에 살던 사람한테 저 하루만 같이 잡으면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대별로 집에 가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가. 이 동네가 쓰레기 분리수거나 위생적으로 거리가 깨끗한 거리인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위생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뭐 바 선생님이랑 이제 또 마주하게 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사실 우리 집만 깨끗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막 쥐 다니고 막 이래요. 우리 집이 깨끗할까? 우리 과연 집이 깨끗할까? 뭐 어쨌든 그런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창문 옆에 도로가 또 있는가, 건물이나 도로가 있는가. 건물이 있다 이런 거는 제 친구 또 얘기해 드릴까요? 제 친구는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갔는데 산이 쭉 보이는 집으로 이사를 간 거야. 창문이 엄청 커가지고 산이 보이는 딱 그 바로 옆이 단독주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옆에 쭉 보는데 이제 산이 쫙 보여서 정지가 쫙 그래서 너무 좋았던 거야. 집을 이사했는데 근데 갑자기 단독주택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지더니 6층짜리 건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하나도 안 보여. 그냥 건물이 생긴 거야. 창문 앞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집을 그래서 우리가 같이 또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집을 구하더라도 옆집이 어떻게 될지 몰라.
옆집이 어떻게 됐지? 저도 좋은 집주인을 원했지만 지금 좋은 집주인을 만나서 살고 있지만 8년째 같은 집에서. 근데 그 집주인이 또 갑자기 우리 건물 헐고 새 집 짓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오토바이 소리에 공사 소리에 밤에 자다가 깨고 이게 또 쉽지 않죠. 이게 또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또 집도 아니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되는 거지. 놀이터가 너무 근처에 있는가. 그리고 제 친구 집은 제 친구가 이사를 또 했어. 또 친구 얘기 진짜 많이 해. 내 친구가 또 다른 친구야. 제가 다 얘기하는 친구는 다 다른 친구예요. 저 친구 한 명만 있는 거 아니고 다 다른 친구인데. 어쨌든 제 친구가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뭐 사회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집 주택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 옆에 배달의 민족 건물이 된 거야. 내 친구네 집 바로 옆이 배달의 민족 서비스하는 건물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매일 다니는 거야. 매일. 오토바이가 10대씩 매일 있어. 그래서 이것도 내가 원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격변하는 사회이다. 격변한 사회다. 내가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한 거였어요. 두 번째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집을 봤었으니까 이제 집 정리. 저는 잘 못해요. 저는 사실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알려줄 뿐이고 저도 알고 있을 뿐이지만 이걸 할 수 있냐 없냐의 영역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집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이 생겼으면 사실 정리를 해야죠. 여러분 이제 방 정리 잘 하세요? 방 정리는 잘 하세요? 자기 집에 지금 제가 제일 놀랬던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어떤 친구가 무슨 연인이었어. 내 친구가 이제 뒤에서 어떤 연인의 대화를 이제 막 이렇게 엿들은 건 아닌데 들린 거지. 그랬더니 그분의 이제 여자친구로 보이는 분. 여자친구는 이제 나는 화장실 청소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뭐 해도 이제 곰팡이도 피고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 화장실 청소하기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남자친구는 부모님이랑 살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우리 집 화장실은 매일 깨끗하던데? 이렇게 된 거야. 청소를 한 번도 안 하지만 우리 집 화장실은 되게 깨끗하던데?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어떡하지? 화장실 청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여자친구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하게 됐더라고요. 내 친구가 그냥 얘기를 듣고 와서 저 둘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화장실 청소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이 집에서 부모님이랑 지금 같이 살고 있다. 화장실 청소 해본 적이 있네요. 화장실 청소 안 하면 여러분 물때 진짜 많이 껴요. 지금 독립해서 살고 있는 분들 알겠지만 화장실 청소 해야 해요. 화장실 청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청소, 집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가. 독립을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집 정리를 해보는 것이에요. 집 정리.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독립의 준비는 집 청소와 집 정리입니다. 왜냐면 그걸 내가 혼자 다 해야 되거든요. 내가 독립을 한다는 것은 그걸 내가 혼자 다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얘기 드리겠지만 요리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어쨌든. 화신님, 저도 그래요. 저는 사실 이번 추석 때 정말 몸살 걸릴 뻔했어요. 사실. 추석만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나랑 이틀 정도를 밤을 새가지고 집을 다 청소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제 집 정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리는 잘 못하지만 집 정리하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방법은 알고 있는데 얼만큼 실행하냐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자, 청소를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이래요. 필요 없는 물건을 두지 않고 잘 처분한다. 근데 이제 이것은 필요 없는 물건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입었던 옷, 고등학교 때 입었던 옷, 아직도 입고 있는 옷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버려야 돼. 마음으로 알고 있어. 이제 그만 입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버릴 수가 없어, 그렇게 버리기가 어려워. 어쨌든 필요 없는 물건을 두지 않고 잘 처분하는데 필요 없는 물건이라고 잘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둘 곳을 정해두고 쓰고 난 뒤에는 제자리에 잘 정리한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있죠. 정리를 한 건지 안 한지 모르겠어. 내가 갔을 때는 이 방이 정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뭐를 썼어. 그랬더니 너 뭐 썼어? 이렇게 된 거죠.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친구는 어느 물건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이미 정리가 돼 있는 거야. 그 방에 어떤 질서가 있는 거지.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 있다. 어쨌든 그리고 도구를 익숙하게 잘 다룬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화장실 청소하는데 쓰레받기밖에 없어 우리가 빗자루랑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물 청소를 하려면 다른 도구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구 같은 거를 잘 다루는 거. 그러니까 어떤 도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소는 빗자루만 있으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청소를 하려면 이제 먼지 털이개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도구가 되게 여러 가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저 진짜 잘 안 되는 건데 항상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지. 항상 갑자기 쓰레기 옆에 안 두고 이제 먹을 거 먹고 쓰레기 잠깐 두고 이제 안 해야지 하고 물 이렇게 물병 이렇게 있으면 물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아유 언젠가 다시 또 마셔야지 하다가 이제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아이고 그렇게 하나 이제 버리고 또 추석 때 밤새면서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잘 움직인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제대로 잘 버리고 그때그때 잘 버리고 설거지 그때그때 하고 밥 먹고 그때그때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고가 진짜 쉽지 않죠.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잘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다. 혼자 살면 더 힘들다. 요령, 많은 일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는다. 물건 찾는 일이 잦아지면 청소해야 된다는 신호다. 그다음에 간단한 정도는 테이프나 물티슈가 그리고 내 물티슈도 많이 이용하면 안 돼. 요새 환경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 아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입었던 옷으로 이제 청소해야지.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 있고 자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을 나눠서 보관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을 두고, 그러니까 옷도 마찬가지로 자주 입는 옷을 내놓고 안 입는 옷은 다시 들여놓고 그 계절이 바뀌면 그걸 다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엄청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마음에 드는 청소 도구를 우선 고르세요. 내가 청소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책상 정리하듯이 청소를 잘하고 싶으면 청소도구부터 쓰레기통 예쁜 쓰레기통부터 이제 찾는 거야. 막 음식물 쓰레기통 예쁜 음식물 쓰레기통 좋은 음식 쓰레기통 그래야지 잘 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낡은 옷, 신문지 이런 거 잘 이용하면 좋고 이렇고요. 제가 이 책을 이따가 소개해드릴 건데 정리정돈 잘 하는 거, 고정관념 깨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 신발장이었으면 신발장이 꼭 아니어도 되지. 그 책장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아니면 이제 인형 같은 걸 놓는 장식장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쉽게 쓰는 물건은 찾기 쉽게 열쇠를 걸어놓는다던가 이제 자주 쓰는 물건들은 위에다 이제 걸어놓는 작업들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야 될 물건이 있을 때는 사지 말고 되게 재활용을 많이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것은 이제 한 곳에 같이 놓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에어컨 리모컨, TV 리모컨, 무슨 리모컨 이런 것들 이제 다 거기에다 넣어놓는 거 이런 게 중요하고. 그리고 자주 쓰는 것들은 진짜 감추지 않고 보이게끔 해놓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아무데나 놓기 쉬운 물건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을 그 자리를 잘 아까 제자리에 놓는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잘 놓는 거. 그리고 잡다한 것은 모아가지고 뭐 어떤 통이나 이런 걸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놓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이거 수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 생활에 맞춰서 이제 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서 싱크대나 이런 것도 다 올라오고 막 이래요. 싱크대나 이런 것도 이제 휠체어 타신 분들도 싱크대를 쓰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싱크대가 올라오고 내려오고 이런 걸 유니버셜 디자인을 집에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사실 내 키와 내 손에 닿는 것들로 수납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하죠. 배구하는 거 같네. 어쨌든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범위 안에서 수납을 하는 거, 정리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식기 수납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 쓰는 것들은 하고 잘 안 쓰는 거는 위에 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런 거, 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아이디어 같은 거. 저 침대 밑이 저는 이렇게 서랍이 없어가지고 침대 밑에 다 그 리빙박스로 다 옷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놓을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있는 것들을 좀 이용하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좀 넣어놓고 이런 것들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리배출. 요새 분리배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없는데 이거 당연히 필요이 없네요. 없고 근데 이걸 먹고 바로 이제 버리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투명병은 따로 모아가지고 요새 분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그 강의 자료를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기가 조금 아리까리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내 손 안에 분리배출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리까리하다, 이거 분리수거인가 아닌가, 아리까리하다, 이거 일반 쓰레기인가 아닌가, 아리까리하다 이런 것들은
내 손 안에 분리배출 지금 다운받으셔가지고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자, 음식. 그 나의 건강한 한 끼. 내가 이렇게 식판으로 밥을 먹는다고 하면 나는 건강한 한 끼를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한 끼가 무엇인지 내가 아는 거. 예를 들면 현미밥에 무슨 것,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근데 그런 거랑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한 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나한테 맞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나한테 맞는 건강한 한 끼가 무엇인가를 상정해 보는 것. 밥 양도 다 다를 거고요. 반찬도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한 끼가 무엇인가 이거를 잘 알고 있는 거. 건강하게 먹는다는 게 뭔가 이런 걸 내가 잘 아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일주일 동안 내가 뭐 먹었지? 이거 기억 안 난다. 제가 옛날에 식생활일지라는 걸 써봤어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어제 먹은 것도 몰라. 그래, 점심에 뭐 먹었는지 기억 안 난다니까. 제가 뭐 김치찌개 먹었어요, 그러면 반찬 뭐 넣어놨어요, 그러면 반찬 뭐 넣었는지는 몰라. 김치찌개 먹은 것만 기억나지. 되게 잘 일주일 동안 뭐 먹었는가? 한번 이게 다이어트 식단 이런 거 말고 내가 내 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뭐를 먹고 살았는가를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집이랑 음식은 완전 달라요. 집은 보이잖아요. 물질적으로. 그래, 예를 들어 곰팡이가 폈는지 바퀴벌레가 나타나는지 사실 눈으로 보이는데 밥이라고 하는 거는 나만 알아.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있었을 때는 막 엄청 거하게 먹다가 집에 혼자 오면은 삼각김밥 하나 먹는 거지. 아니면 오늘은 물 마시고 때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제 먹은 음식이 뭐예요? 그럼 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은 일회성이 일회성. 음식이 일회성이어서 이렇게 기억하지 않으면은 사실 내가 건강하게 먹는지 불건강하게 먹는지 알기가 어려워. 예를 들면 사실은 어제도 치킨 먹었는데 그제도 치킨 먹었고 그저께도 치킨을 먹었다. 근데 난 기억이 안 나. 치킨이 계속 시키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내가 분명히 그저께는 곱창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른 거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네. 아, 식단을 매일 적으시는구나. 네,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음식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제 1인 가구에 관련된 이제 뭐 독립도 지금 얘기하고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진짜 제가 생각했던 중 하나가 제가 또 이제 경기도에서 아까 성남에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했어요. 인천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또 혼자 살게 됐어. 그래서 인천에서 한 2년, 3년 살다가 다시 이제 마포로 넘어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냉장고에서 제가 이사를 이제 갈 때, 마포로, 인천에서 이사를 갈 때, 이제 정리를 다 하잖아요, 집 정리를. 근데 냉장고 정리도 하고, 찬장 정리도 하고 다 그러는데 제가 유통기한이 이사 온 해에 어떤 유통기한인 음식을 이사 갈 때 3년 뒤에 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나는 진짜 불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 내가 냉장고 청소를 너무 안 했고 유통기한이 3년 뒤의 것들을 버리고 있다니 하면서 내 냉장고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삶이 건강한 삶이구나 사실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적어봐요. 내 냉장고에 지금 뭐 있는가? 내가 지금 찬장에 무슨 음식을 두고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적어보라니까. 내 냉장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는 삶이 저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나는 무엇을 건강한 음식으로 생각하는가? 나의 식단도 적어봤잖아. 근데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분명히 그 식단에 적지 않았을 거야. 왜냐면 그렇게 먹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그다음에 내 냉장고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가, 물만 들어있는가, 뭔가 있는가, 뭔가 이상한 것들이 많은 것 같죠. 단무지가 왜 넣냐고, 단무지를 왜 넣냐고, 분명히 음식 시켜가지고 단무지 넣어놓은 거 아니냐고.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라. 제가 아까 저희 집이 궁금하다고 하셨죠. 이게 저희 집이에요. 제가 집에서 아까 불건강한 식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데라고 생각하면서 한창 또 백수가 됐고 이제 집을 엄청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 처음으로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4인용 식탁. 이게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 또 안 그렇다니. 어쨌든 이 집에서 지금 계속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4인용 식탁에 친구들을 한 명씩 초대해서 밥을 차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너 먹고 싶은 게 뭐야? 이러면서 그 친구들 만나고 이야기 듣고 타로 봐주고 밥 먹고 뭐 그 친구가 먹고 싶다는 음식 해주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명 올 때도 있고 6명 올 때도 있고 식탁을 계속 사는 거야. 그러니까 식탁을 계속 사면서 6명도 받고 8명도 받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이랑도 이제 이야기를 해봤더니 1인 가구로 불공평하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1인 가구 관련된 활동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 이제 아까 여러분처럼 내 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집에서, 이 진짜 저희 집인데, 저희 집 위치에서 편의점이 있고 프랜차이즈가 있고 대형 할인마트 있고 재래시장이 있을 때 내가 밥을 해먹냐 아니면 사먹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엄청 달라진 선택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보시면 사먹는다. 해먹는다. 그래서 해먹는 것에는 이 식사라고 하는 행위는 장보기부터 시작해요. 근데 장보를 보고 설거지까지 하는 것이 식사예요, 식사. 그러니까 이제 내 집을 아까 집 정리, 내 냉장고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 이제 밥을 많이 해 먹어야 되는 거죠. 집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 식단 이렇게 관리했을 때 내가 한 밥 이런 거는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 먹고 설거지랑 쓰레기 배출하는 걸로 보통 끝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거의 그치 거의 사 먹잖아. 다 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내가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아까 내가 냉장고가 비어 있는데 우리 집 냉장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제 김치찌개 먹으러 가야지라고 했을 때 이제 내 선택이 편의점 가서 레토르트 사던가 혹은 김치찌개 집에 가던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장보기까지 하려면 내 의지랑 내 몸의 상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밥을 오늘은 꼭 해먹자 이런 거다. 아니면 나 오늘 덜 피곤하니까 해봐야지 뭐 이런 것들 있는 거죠. 그리고 주거 환경, 주변 환경. 그러니까 내가 편의점이나 우리 집 앞에 슈퍼가 한 3분 정도 걸리면 슈퍼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 되게 여러 가지 야채도 많이 팔고 이렇게 되면. 근데 우리 집에서 슈퍼가 차를 타고 10분, 15분 걸려. 그러면 안 가지. 근처에 있는 식당 가겠지. 이제 그럼 배달 시키겠지. 배달. 요새는 이제 배달을 많이 시키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음식의 맛과 그러니까 내가 가격을 대비해서 내가 노동력 대비해서 음식 맛이 너무 없어. 내가 막 요리를 너무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음식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되게 여러 가지 요인이 우리 안에 있다. 근데 이제 요리를 좀 해보는 버릇, 그러니까 조금 요리를 해보세요. 건강한 음식을 먹어보는 버릇, 내가 음식을 진짜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봐야지. 뭐 이 정도만 해도 된다. 그 이제 냉장고랑 냉동고 사용법 있는데요. 이제 냉장실 분 이래서 냉동실이나 냉장실을 이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제가 그냥 냉장고에 보관해서는 안 될 음식 이런 거 알려드릴게요. 양파랑 감자는 같이 둬서는 안 되고 냉장고에 넣어서도 안 돼요. 왜냐면 감자랑 양파 여러분 제일 많이 먹으니까. 왜냐면 감자랑 양파를 같이 두면 같이 빨리 썩는데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이 빨리 서로를 썩게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감자, 양파는 따로 보관하고 냉장고 밖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올리브유 이런 것도 그냥 그 실외 실온에다가 이런 것들이 있고 빵 같은 경우는 실온에서 하는 게 좋은데 오랜 기간 이제 빵을 또 1인 가구로 살다 보면은 너무 많이 사가지고 또 못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냉동 보관을 해놓는 게 좋다. 등등 이거는 이제 다 그 자료에 있으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1인 가구로 살아갔을 때 아까 독립을 했을 때 필요한 물품들이 많아. 아까 청소도구도 많이 사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조리도구도 많이 사야 돼요. 왜냐면 음식을 내가 어느 정도는 해야 되니까. 근데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아까 어떻게 공간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나는 그 뭐 음식을 해먹는 게 싫어. 집에서 음식 냄새 나는 게 싫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분들한테 그래도 음식 해드셔야 돼요. 이렇게 말해드리진 않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이제 나는 우선순위에서 밥을 먹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을 집에서 하는 게 더 많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집에 올 때도 있고 뭘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필수적으로 냄비라던가 프라이팬이라던가 이렇게 그릇이라던가 가위, 도마, 칼 이 정도는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식기건조대 같은 거. 왜냐면 우리가 그릇을 그냥 놓을 수는 없잖아. 물기 있는 그릇을. 그래서 다 닦고 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또 그럴 사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식기건조대 같은 거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제 드디어 의의로 넘어왔어. 빨리 넘어왔다. 자, 집에서 집을 잘 돌보는 것과 밥을 잘 하는 것, 그리고 밥 먹는 것, 내가 건강한 밥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일주일간 혹은 요즘 어떻게 밥을 먹고 있는가를 돌아볼 줄 아는 것. 내가 먹었던 음식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알아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엄청 중요하다 얘기를 했고요. 제가 뭐 옷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바가 없고 여러분 뭐 패션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각기. 그리고 제가 뭐 세탁물 이런 것까지 하기는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 옷 정리하는 부분들 옷 정리 수납하는 거 아까 정리 엄청 잘해야 된다. 서랍 정리를 자주자주 하는 것이랑 옷걸이를 뭐 옷걸이 색깔이나 옷걸이 그런 너비라 그랬나? 그 뭐라 그러지? 얇기? 그런 정도로 네, 옷걸이를 잘 또 정리해보는 거. 그 다음에 뭐 접는 방법도 이제 있어요. 그래서 접는 방법, 여기 접는 방법, 제가 이제 속옷까지 접는 방법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접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접어가지고 또 빨래는 누가 하는가? 아까 욕실 청소 누가 하냐 이랬었죠. 아직 독립하지 않으신 분들 빨래는 누가 하는가? 빨래도 다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빨래도 그때그때 다 하면 좋고. 근데 저는 사실 집에 세탁기를 이제 두지 않고 빨래방에 가고 있거든요. 참 건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건조기를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래방을 셀프 빨래방 같은 거를 이용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 드리고요. 혹시 집에 세탁기가 있으신 분들 세탁기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탁조를 꼭 청소해야 된다. 그 세탁기 통, 세탁기 통을 청소하지 않고 계속 쓸 경우는 냄새가 계속 나요. 그래서 세탁조를 청소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청소 방법 같은 것도 제가 다 해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고무 패킹 같은 거, 이렇게 고무로 이렇게 여기 이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제 청소를 해야 되고, 배수 필터, 배수 나가는 거, 그 배수 필터도 다 청소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쭉 물이랑 그 머리카락이랑 우리가 뭐 옷을 빨면 먼지랑 머리카락이랑 게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탁 후에는 꼭 세탁기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세탁기 아주 간단하게 세탁기 이야기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아까 제 부모님한테 내가 독립을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넌 아직 안 돼. 그런 정도는 안 돼. 너 나가봐야 고생해야 다시 돌아오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거 경제적 자립.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립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나 혼자 제대로 서야 되니까 내가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는 거 나 혼자 제대로 서야 되니까 경제적 자립. 총 재산 내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라고 하면 금융재산이랑 부동산 재산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부채 그래서 신용대출 담보대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부채로 가장 있는 게 또 뭐예요? 학자금 대출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부채 근데 부채죠.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내 재산 현황을 알려면 금융, 그래서 예를 들면 통장에 얼마들이 있는가, 통장에 얼마 있는가, 적금 통장에 얼마 있는가, 혹은 현금으로 내가 얼만큼 보유하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시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장롱에 넣어놨다던가 침대 밑에 넣어놨다던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어쨌든 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러니까 적금 혹은 이런 거, 그리고 부동산 이랬을 때 부동산이라고 하면 내가 땅 있으세요? 땅? 혹시 땅 문서 이런 거 있으세요? 땅 문서 있다고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땅 문서. 자, 땅 문서 혹은 땅 문서 아니면 혹은 집 문서, 집이 있다. 혹은 아니면 나는 전세나 월세나 이렇게 보증금이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보증금. 내가 뭐 얼만큼 가지고 있는 거. 보증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니까. 근데 지금 내어 있는 돈. 실물 자산 포함되죠. 근데 지금 이건 어쨌든 재산적으로 돈으로. 그것도 이제 실물 자산도 이렇게 돈으로 환산했을 때 지금 당장 예를 들면 나는 이거 500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100원 준다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지금 보유한 이제 재산 그런 거. 그래서 금융이랑 부동산 그 경제적 돈으로 금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자, 그리고 이제 부채 현황은 내가 신용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대출금 혹은 담보대출 내가 뭐 집을 담보로 했다, 뭐를 했다, 이렇게 해서 담보대출 받은 게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보통 이제 신용 대출이 많죠. 내 신용을 갖고 하는 대출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총 순 재산을 보면 보통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대출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출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학자금 대출을 제가 10년 상환한다고 10년 동안 받겠다고 상환한다고 해가지고 갚은 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조금씩 갚아가지고 갚았는데 어떻게든 어떻게 해가지고 갚아줬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학자금 대출이 있거나 혹은 뭐 자동차를 샀을 때 대출 금액이 있거나 전 지금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고 다 끝났고 이제 자동차 대출 계속 납입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재산보다 사실은 이제 그런 부채가 많을 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순재산을 내가 얼마 갖고 있는지를 아는 거 엄청 중요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목표하고 싶은 게 무엇이어서 그 목표하는 것을 이루려면 얼마만큼의 금액이 있어야 되는지 상정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독립을 하고 싶었을 때 매월 50만 원씩 월세를 내야 돼. 처음부터 여러분 전세로 가고 싶다. 이럴 수 있죠. 전세를 가고 싶다 할 수도 있고 요즘 전세가 잘 안 나와요. 매매 아니면 월세 거의 그 두 개밖에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매매가 너무 쉽지 않잖아. 몇 억 막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매매를 하고 싶어. 어디에 가서 살기에 매매를 하고 싶어. 근데 당연히 매매를 하더라도 대출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순 금액이 원금액이 있어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까지 할 것인가? 그럼 필요 금액이 있겠죠. 그래서 달성 목표를 놓고 필요 금액을 놓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있어야지 이걸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월 얼만큼씩 모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엄청 중요해. 내가 아까 집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한 만큼 안 될 수 있어요. 시세를 이제 부동산의 시세를 막 알아보게 되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내가 이런 정도의 이 위치에서 이런 정도 요새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직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가면 대충 시세 나와요. 어떻게 하는지 대략 이 동네에 내가 가고 싶은 동네가 됐든 그 위치가 됐든 뭐 학교 옆이 됐든 직장 옆이 됐든 그냥 그런데 시세를 알아보고 이 정도의 돈이 우선 있어야지 여기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정도. 그리고 내가 아까 생각했던 방 2개 혹은 방 1개 뭐 다 다르니까. 그러면 그런 목표를 쓰고 필요 금액 쓰고 그래서 월 얼마씩 저축을 해야지 내가 언제 여기를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놔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저처럼 부모님이 갑자기 너 혼자 살아라 이렇게 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목표를 갖게 되고 갑자기 이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아는 게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유학을 가고 싶다라던가 혹은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라던가 혹은 내가 뭘 학원을 다니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달성하는 거. 올해 안에 나는 영어 학원에 가서 뭐를 배우겠어라고 하는 것도 학원에 월 얼마씩 낼 거잖아요. 연회원 뭐 예를 들면 연으로 끊는다. 6개월으로 끊는다라고 하면 월 얼마씩 필요가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사실은 달성하는 목표에서 돈이 안 필요하다 이런 게 없으니까. 돈은 거의 다 필요해요.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 생각은 행복은 돈으로 할 수 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하는 행위들은 사실 이제 돈으로 어느 정도 이뤄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소비 패턴, 아까 식생활이나 내가 어떤 집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아는 것처럼 내 소비 패턴이 어떤지 아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 내 소비 성향. 그래서 이게 나는 소비를 아까 생필품 사는데 진짜 많이 쓰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꼭 생필품이 아니라도 나는 엔게지수가 높다. 진짜 많이 먹는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먹어. 매일 먹어. 오늘은 곱창 먹고 내일은 족발 먹고 막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거의 한 끼 식사가 3만 원, 5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지. 그러면 또 친구들한테 내가 살게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간지 중심. 야, 다 먹어. 내가 살게.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나는 이제 아까 뭐 학원을 다니고 싶다라던가 취미 생활을 많이 하고 싶다라던가 막 이런 것들 아니면 그 타인한테 나 좀 사주면 안 되냐? 막 나 이거 좀 해주면 안 되냐? 막 이렇게 하는지 나의 소비 성향이 어떤지 확인을 해보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주로 이런 걸 해보는 게 엄청 중요한데 어디에 쓰는 돈이 만족스러운가? 저 당근마켓 할 때 진짜 만족스럽거든요. 개인적으로. 당근마켓 할 때. 어쨌든 주로 어디에 쓰는 돈이 만족스러운가? 그리고 주로 어디에 쓰는 돈이 아깝고 후회스러운가? 예를 들면 전 거의 보통 먹을 때 좀 후회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내 삶의 우선순위에 맞게 돈을 배분해서 쓰는 느낌이 드는가? 그리고 나에게 쓰는 돈과 타인에게 쓰는 돈의 비율이 어떤가? 예를 들면 이제 뭐 부모님 혹은 이제 부양해야 될 가족들한테 또 돈을 쓰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처럼 내가 주로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데
나는 이 돈을 쓰는 게 만족스러운가, 후회하고 있는가, 이런 걸 아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그냥 돈을 쓴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어디에 만족하고 있고, 어디에는 후회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돌봄.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돌봄. 자기 돌봄.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독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많은 사람과 살아갈 때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장받고 사람들과도 연결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이 자기 돌봄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어떤 게 건강한 음식인 것 같으세요?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요? 나는 지금 집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걸 계속 알아가는 것이 나를 아는 길이고, 그 나를 알면 나를 돌보는 일을 제일 빨리 할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액세서리를 보는 거야. 액세서리를 막 5천 원짜리, 만 원짜리라도 하나 사. 그럼 기분이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두 개 아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힘들면 노래방 가. 한강 가. 지금 노래방을 못 가. 그게 너무 힘든데. 어쨌든 그런 거. 내가 나를 조금 분산시킬 수 있는, 내 감정 같은 거 분출시킬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아는 건 엄청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거, 내 멘탈 상태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멘탈 상태 테스트. 누구의 말이든 부정적인 반응이나 비판 들으면 기분이 상한다.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면 나중에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쭉 있다가 멘탈 상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몇 개 정도가 이제 체킹이 되는지. 살면서 꼭 해야 하는 일에 대해 불평하다. 진짜 밥 왜 먹어야 돼? 밥 먹기 싫다. 살면서 꼭 해야 되는 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불평한다. 이런 거. 그리고 슬픔이나 창피함 같이 거북한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쓴다. 뭐 이런 거. 감정은 엄청 그냥 이거는 받아들여야 될 건데 이거를 안 하기 위해서 엄청 애쓰는 거. 예를 들면 내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내게 상처 주는 사람 계속 미워한다. 이런 거. 어쨌든 이런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내 지금 멘탈 상태가 좋은가 안 좋은가 이런 걸 해보고 이제 갈등 누군가랑 5개 누군가랑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 관계에서 갈등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런 유형일 때 갈등이 생기는 공간 개념이 아까 우리 집인데 내 집에 친구가 매일 놀러 와. 그리고 막 어지르고 가. 밥 먹고 라면 끓여 먹은 다음에 설거지 안 하고 가. 지금 개빡치는데? 막 이러고. 어쨌든 그런 거. 그리고 전화 얘기 없다. 먼저 끊는다라던가 아니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던가 이런 거야. 근데 물건을 빌려와서 돌려주지 않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하죠. 사실 제가 많이 빌려와서 돌려주지 않는 편이어가지고 많은 친구들한테 이제 질타를 받고 그러는데 물건을 빌려가면 잘 돌려줘야 되고 끊임없이 불평 들어오는 거. 끊임없이 예를 들면 이거 진짜 싫어. 이거 너무 이거 별론데 뭐 맨날 계속 이렇게 나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힘들죠. 다른 사람 말할 틈 안 주고 불쾌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 하지 않고 차별 대우하고 휴가를 자기 마음대로만 보내려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같이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하는데 야 일요일에 나 쉴 테니까 네가 일요일에 일해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부탁이나 요청 잘 들어주지 않고 남한테만 요청을 막 하고 무리한 일을 시킨다던가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던가 이런 게 갈등이 벌어진대. 12번에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지나치게 간섭한다. 야, 너 그 집에 살면 안 돼. 야, 그 집 어떤 집인 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막 간섭을 하는 거죠. 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나는 또 어떤 모습인가라고 했었을 때, 내 잘못 아닌 인들에 대해 자주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저는 이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덜 연습해 볼 게 있다. 갑자기 뭐만 하면,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것이 그렇게 인지되고 있는가 나한테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라고 믿는다.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화가 난 거는 내 잘못만 있는 내 잘못은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만 있어. 막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도 돌아보는 게 엄청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의 적정거리. 그러니까 내가 아까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인 건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혼자인 건 싫으니까 친구들한테 계속 막 끌려다니는 거야. 만나자고 하면 다 만나고 안 그러면 친구들 떠나갈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면 사실 아까 독립이라는 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가 오라고 그러면 오고 엄마가 나 힘든데 오늘 못 갈 것 같은데 말을 못해. 엄마한테 계속 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내 몸과 마음의 적정거리 그리고 그 관계의 적정거리 같은 걸 찾는 거죠. 그리고 왜 하기 싫은가? 나는 내가 왜 이게 힘든가? 왜 하기 싫은가? 이런 거를 계속 파악하는 거. 그래서 질문을 자기한테 엄청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하면 난 너무 힘들어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이 힘들지? 왜 이렇게까지 힘들지? 그래서 힘든 걸 한번 적어보는 거다가 뭐가 힘든지 한번 적어본다던가 그러면 사실 안 힘들어도 될 것들을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힘든 게 뭔지 몰라. 적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면 내 감정이 그냥 그냥 힘든 상태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힘든 게 뭔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마음의 소리를 말로 전달하는 거. 아까 나 싫어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제일 못하는 게 저도 잘 못하는 거야.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의 소리. 저한테 하지 마세요. 아, 그거 싫어요. 안 돼요. 저 못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집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 돼,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3번씩 외쳐.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왜냐면 목소리를 내봐야 말로 한번 꺼내봐야 이것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 말을 꺼내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관계에 있어서도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엄청 중요하다. 그런 거랑 때와 방법을 잘 선택하는 건 쉽지 않죠. 근데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뭐지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한다던가 이런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때와 방법을 잘 선택하는 거 쉽지 않아요. 잘 선택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몰라요. 그때는 제가 아까 독립할 때랑 똑같아. 내가 독립하고 싶을 때, 그때는 내가 싫다고 말하고 싶을 때,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쨌든 원할 때 이건데 상대방도 좀 배려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나의 욕구를 아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구를 엄청 잘 파악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후속과 사회 욕구, 나의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5개 욕구의 단계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욕구, 내가 아까 먹고 자고 이런 거 말고 안전했으면 좋겠고 혹은 우리 동네나 지역이나 혹은 내 또래 커뮤니티와 관계를 맺는다던가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날 존중해줬으면 좋겠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집, 내가 이제 독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는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지, 이 집을 내가 어떻게 꾸리면서 살 것인지, 내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엄청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는 건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안전하게 살아야 할 권리를 얻는 것과 안전한 사회를 또 만들어야 되는 책임과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죠. 이거는 4.16 인권선언에 있는 거거든요. 세월호 이전 다음에 만들어진 인권선언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권리를 전 독립 을 통해서 얻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어떻게 안전하게 살 건지 또 타인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인지 이런 걸 같이 고민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어떨 때 안전함을 느끼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걸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 이런 거 아는 게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아까 소개시켜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음식, 오치, 의식주 이런 거 다 나와 있는 게 생활 도감이에요. 오치 도요코님의 생활 도감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다 나와 있어. 생선 손질하는 거, 뭐 냉장고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고 냉장 보관. 아까 제가 했던 이 책 스캔했었던 거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를 뭐 사기가 좀 어려우면 빌려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보시면 빨래하는 방법, 세탁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내가 독립을 하게 됐을 때 어렵다라고 하면 생활 도감을 사시는 거 생활 도감을 추천해 드립니다. 책으로 다 나와 있어. 그 접는 거, 뭐 이렇게 개는 거 이런 거 다 나와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배우지 못했던 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다 배울 수 있으니까 사실 생활적 면으로 부모님한테 배우는 걸 많이 못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경제적 자립 이 얘기 했잖아요. 경제적 자립 부분에서는 이렇게 잘 쓰려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번 겁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부채, 총자산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고 제가 했었던 얘기보다 훨씬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훨씬 이제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감각을 가져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2개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살인지 꾸릴 수 있는 책과 그다음에 경제적 자립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 하는 책을 2개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동양미래대학교 DMC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는 꿀팁 캠퍼스 독립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유익한 독립생활 꿀팁을 전달해주신 서예인 강사님께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